네, 삼성전자가 지금은 네, 시장에서 좀 나름대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2.69%. 거래대금이 7, 거의 뭐 8천억 원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예,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네,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죠. 예, 거래대금은 5조 원밖에 안 되는 상태라서 계속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양봉이라도 나와주는 게 어디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꽤 있네요. 1700여 개 종목이 좀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700여 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죠. 네, 코스피가 0.94% 상승하고 있고 네, 코스닥은 0.34%. 근데 코스닥은 약세네요. 근데 뭐 코스닥이 약세 이유는 아시죠? 왜 코스닥이 약세인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네, 코스닥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약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캔들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앞에 저항대 맞으면서 좀 눌리면서 하락 형태의 영망치의 캔들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시장은, 네, 2차 전지의 섹터의 종목에 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2차 전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길래 왜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선방해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나름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상승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다만 2차 전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죠.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네, 보시다시피 오늘도 또 연이어서 눌림 블랙 캔들 나와주고 있죠. 네, 포스코 홀딩스도 눌림 캔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2차 전지 쪽은 네. 근데 포스코가 또 언제 2차 전지가 돼버렸죠? 하여튼간 2차 전지 쪽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이제 삼성전자고 SK 하닉스라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선방해 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뭐 코스피는 그나마 네, 반도체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다른 나라하고도 좀 비교해 볼까요? 뭐 오늘 다우가 0.38%좀 상승했었고요. 네, 나스닥도 지속적으로 주고 요 상승 추세 모양새죠. 0.48% 상승했고 S&P 500도 0.65%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좀 약세 모양새가 있다가 이번에 그 0.96%로 해가지고 상승하게 화이트 캔들이 나왔네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이렇게 상승하게 화이트 캔들의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네, 그나마 반도체 쪽이 오늘은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그 반도체 섹터가 뭐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하겠죠? 와우, 니케이는 장난 아니네요. 니케이 지수는 2.23%까지 상승해줬습니다. 어휴, 엄청나게 날라간다. 일본은 난리가 아니네요. 이게 뭡니까? 일본은 2.23%까지 날라가는데, 한국은 이게 무엇일까요? 한국은 진짜 너무 좀, 약간 그러네요. 그쵸? 그래도 뭐 오늘이나마 좀, 나름대로, 그나마 오늘은 나름대로 좀 한국 증시가 선방을 하긴 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저조한 성적이긴 하죠. 지금 니케이가 보시다시피 2.2%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대만 쪽은 어떨까요? 대만 쪽은 0.23% 정도? 대만 0.23%니까 뭐 코스피하고 얼추 좀 비싸긴 하네. 독일은 0.64%좀 올라가고 있죠. 프랑스 깎고지수도 지금 상승 확인한 캔들 나오면서 0.89%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이 0.10%. 중국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네요. 약간 갭매크로 올라가려고 하나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뭐 홍콩이나 뭐 홍콩 H지수는 약간 떨어지네요. 홍콩 H지수는 마이너스 0.20.
유로존은 네, 0.81 상승했고 상승 확인한 캔들. 항생 지수는 약간 약세. 홍콩 쪽은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긴 했네요. 그나마 오늘은 뭐 한국 증시가 홍콩보다는 네, 홍콩 증시보다는 네,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세 모양새가 있었죠. 그래도 오늘은 맨꼴찌는 아닙니다. 예, 오늘 맨꼴찌는 아니고 맨꼴찌는 어떤 나라냐면은 홍콩이죠. 예, 홍콩이 맨꼴찌고 그 다음에 베트남 있구나. 베트남하고 베트남 아까 코스닥이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뭐 시장은 그나마 뭐 어제보다는 그나마 뭐 시장이 약간 좀 선방한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뭐, 이게 뭐 선방한다고 해도 뭐 진짜 선방하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선방하는 거죠. 뭐, 예, 선방하는 건 선방하는 거니까. 어제는 많이 빠졌잖아요. 예, 어제 대비. 예, 선방한다고 보죠. 너무 또 계속 안 좋게만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제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 3%까지 빠지긴 했죠. 그나마 0.27%죠. 아까 베트남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한데.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베트남 정도의 수준의 지금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좀 선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코스피는 0.84%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끼쳐. 그래도 약간 이제 상승 인테형 캔들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그래서 약간 그 극명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의 영향을 덜 받는 거고 뭐 코스닥은 그냥 무조건 2차 전지죠. 예, 코스닥은 무조건 2차 전지다 보니까는 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은 그냥 베트남적 수준의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요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이야기해드리고 해외 쪽을 좀 살짝 같이 볼게요. 니케이 지수는 장난 아니다. 토픽스. 어우씨. 일본은 어제 좋은 소식 나오면서 엄청 날라가네요. 그리고 니케이만 날라가는가? 일본 쪽이 많이 날라간다. 그 다음에 뭐 독일도 좀 올라오고 있고. 네, 금리 쪽은, 네, 미국의 국채금리 쪽은 그냥 뭐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오늘 이제 통화정책 회의, 내일이죠. 새벽에 있어서 그거 좀 보고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금값은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죠. 예. 유가가, 유가는 그냥 81달러 정도 선에서 예, 움직이고 있고. 농산물 쪽은 뭐 특별하게 그냥 일반적인 움직인 것 같아요.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좀 살펴봐 드릴게요.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무엇이 있는 건지 섹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네, 자율주행차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올라가는 것은 그 저것 때문에 좀 올라가긴 하는 거죠. 네,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보조기구 사망사고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 제조 결함이 없다. 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율주행 섹터가 좀 물론 모든 섹터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러다 좀 몇 종목이 좀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가긴 하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좀 계속 빠졌죠. 플래그 패턴 나오면서 계속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오늘은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이제 보니까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봇 종은 좀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 현재 섹터를 좀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뭐 섹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제 단편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에 의해서 그냥 반등해 주는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한국 증시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 때려주는 거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메타버스도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라서, 예, 좀 특별하게 어느 섹터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빠지면은 반등해준다,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진드기인가? 빈대? 빈대가 좀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긴 있는데 빈대 기피제 관련된 그 업체 경남제약인가? 음식료업 쪽이 좀 올라오긴 하죠. 예, 음식료 쪽이 좀 그 뭐 제품 가격 인상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스마트팜 음식료 쪽이 좀 올라오긴 해요. 필수 소비재 쪽이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것은 YG 엔터가 이거 그쵸. 근데 YG 엔터도 보시다시피 A, B, C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 반등 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갤럭시야 SM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해주는 부분이래 가지고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 오히려 반등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많이 빠진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매수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내가 매수할 종목이 많이 하락한 종목이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 좋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것도 지금 뭐 NFT에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거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하락해. 이거 봐, 다 하락한 거 반등 때려준 거더라.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기술적 매매 정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하락한 거 대비 그냥 테마성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거죠. 현대로템도 보시게 되면 많이 하락해서 반등해 준 거지. 여기다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그래요. 요건 뭐 특별한 이건 동전 주니까 올라가는 거고 811원 11원짜리.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종목 상승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굳이 뭐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지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수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계속 빠지는 건데, 네, 코스피가 그나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모양새,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 좀 코스피 쪽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그나마 좀 상승의 의미가 있는 거고, 코스닥은 뭐 반도체의 그 거래 대금이 많은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의 종목이 포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은 오늘도 올라오긴 하는데 좀 약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나마 선방하긴 하는데 약하게 올라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정도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되겠죠?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저거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어, 오늘 그 10월 달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 무역 수지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챙겨서 봐야 되긴 하죠. 예.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10월에 그 무역 수지는 뭐 저번 달 대비 긍정적으로 나온 면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온 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좋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나마 이제 지금은 솔직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희망이 아예 없잖아요. 솔직히 현재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이 아예 전무한 상태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10월에는 좀 나은 모양새가 있긴 해요. 근데 낮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무역 수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역 수지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좀 어, 이게 그 10월 무역 수지가 16억 4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16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저번 달이 37억 달러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뭐 약 6월 달부터 5개월 연속이죠. 5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흑자긴 해요. 그래서 뭐 다행이긴 하지. 무역 수지가 그동안 이제 적자가 너무 무역 수지 적자가 몇 개월 동안 이어졌냐면 그 올해 그 5월 달까지 이어진 게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15개월 연속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된 것이 올해 6월 달에 흑자가 전환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11억 달러 무역 수지, 7월 달에 16억 달러, 그리고 8월 달에 8억 7천만 달러, 그다음에 9월 달에 37억 달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줄어들긴 했지. 그죠? 근데 무역 수지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나마 뭐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 5% 정도 어, 수출이 좀 증가했다. 왜냐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역 수지가 6월 달부터 흑자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뭐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하는 불황형 흑자였잖아요. 불황형 흑자였는데 그나마 뭐 물론 이제 저번 달보다는 무역 수지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정도 증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불황형 흑자라든지 불황형 이제 수출 이런 기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수출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증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출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수출이 10월 수출 1년간 부진 끝에 플러스 이게 이제 5% 정도 5.1% 정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약간 있는 거죠. 아예 없다가 희망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약간 희망이 있는 것뿐인 거지. 그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이게 상반기는 상저 여기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흑자가 전환됐으니까 상고 상저하고 상저하고라고 그런 기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상저하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상저하고로 보기 어려운 게 물론 그런 기조가 있긴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왜 그러냐? 올해 무역 수지가 최근에 5개월 동안 흑자로 전환돼 가지고 좀 이어지긴 하지만 올해만 무역 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예요. 아무리 뭐 이번 달에 무역 수지가 16억 4천만 달러의 흑자로 됐다 하더라도 워낙 그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너무 누적되어 있고 그것도 올해만 작년으로까지 합치게 되면 더 심하죠. 작년은 2022년이죠. 2020년은 무역 수지 적자가 4,755억 달러였어요. 그나마 올해는 지금 뭐 플러스가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가 된 거거든요. 마이너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IMF 터질 때 아시죠? IMF 터질 때가 1998년인가요? 그때잖아요.
예, 그 전까지 97년인가 98년 그때잖아요. 그 전까지 그때 그 1996년까지의 무역 수지가 적자 206억 달러였거든요. 요때 IMF 터졌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 금융 위기 터질 때가 무역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13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10월 달까지 현재 누적 무역 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IMF 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2008년도 무역 수지 적자 있잖아요. 이때보다도 현재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뭐 그나마 뭐 흑자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죠. 최악은 현재 좀 면했다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봐야죠. 뭐 11월 달에도 12월 달 이어질 수 있냐. 그리고 뭐 하나 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쪽 있잖아요. 반도체 쪽이 적자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감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3.1%입니다. 예, 아직까지 성장률이 반도체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감소폭이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건 있어요. 감소폭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1%가 좀 최소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약간 불씨라도 있다. 약간 희망의 불씨가 살짝쿵 좀 생겼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냉정하게 본다면 그냥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좀 살짝쿵 생긴 것 뿐인 거지. 그게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 그래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희망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네, 오늘 시황 좀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